안녕하세요. 취준의 관점 전환 메이커 면접 준장입니다. 오늘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성격의 장단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체 성격의 장단점을 뭘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답변을 100점을 맞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과부하가 걸려요. 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요. 부담이 돼요. 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요. 쉬운 것도 못하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의 장단점을 모르나? 여러분들 몰라요? 아닐걸요? 근데 조금 더 나를 꾸미고 싶어서, 그리고 면접관분들한테 조금 더 나를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눈치 봐서 그런 거라고요.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눈치 보는 것과 관점을 다르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요. 도대체 관점과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 좀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관점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지 꼭 보고 오세요. 여러분 면접에서 이렇게 쉬운 성격의 장단점조차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통의 답변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공통된 답변을 왜 하려고 하냐? 심리적으로 내가 얘랑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돼 보일 것 같거든요. 면접에는요, 심리적 요소가 99.9%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답변도 잘 못한다. 그리고 내가 비록 잘 모르지만 그걸 조금 어떻게 잘 포장을 한다. 이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접을 편하게 보시려면 공통된 답변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답변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결국 자꾸 공통된 답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취준은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격의 단점, 질문의 의도 여러분들이 모르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질문의 의도는 뭐겠어요?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미리 제출한 자소서에, 자기소개서에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의도는 뭐예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소서에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후자인 경우에는 그냥 물어볼 수 있다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과 단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제가 제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장점보다는 단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장점은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써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는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칭찬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결국 뭐냐? 장점을 내가 아무리 잘 써도요, 면접관분들은요, 그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말을 하기가 편한 게 장점이라고요. 그럼 뭘 써야 돼? 이런 거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꼼꼼하다, 긍정적이다, 신중하다, 조축적이다,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러한 것 중에 소재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던데요. 소재 고민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Y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장점은 누구나 다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장점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 면접관분들이 그거를 100%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장점에 비해서 단점은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이거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내 단점을 너무 노출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점 이런 거겠죠. 저는 꼼꼼해서 느려요. 이렇게 쓰는 진짜 실제 학생이 있어서 저 물어봤어요. 너는 꼼꼼한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느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결국 되게 애매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단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느린 게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느린 거를 나 엄청나게 느린 사람이야, 그거를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린 사람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다, 이 정도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취준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냥 내 단점을 그냥 노출시키지 않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답변을 적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유재성 님도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단점을 너무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가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친구냐 아니냐,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걸 거라고요.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발톱을 숨긴다? 물론 발톱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그 단점을 내가 어떠한 식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만 명확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노력 과정들이 향후 입사에서 당신네 회사에 어떠한 도움을 준다, 즉 T포인트죠. 이렇게 정리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여러분 단점 왜 물어볼까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단점이 있어. 그럼 너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니? 자, 근데 너는 왜 자꾸 단점이 없대? 너의 단점을 조금 작성해봐. 앞으로 회사 생활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 해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너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객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진짜 힘들 수도 있단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발톱을 숨길 필요가 없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들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연결 구조만 잡아도 절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도 이런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단점, 제가 너무 치명적인 거 쓰면 불합격되지 않나요? 물론이죠. 절대 치명적인 거 쓰면 안 됩니다. 그 치명적인 거라는 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일즈 직군에 지원을 했는데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면하는 서비스인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퀘스천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굳이 사실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장단점을 쓸 때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면접을 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자기 객관화가 왜 필요하고 자기 객관화를 어떠한 식으로 하면 좋은지 꼭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장점도 그렇고 단점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쓴 거 뻔해요. 단점 여러분 못 쓸 거예요. 저 덜렁거려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실 다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재에 목숨을 걸지 마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기 객관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솔직한 장단점을 작성했을 때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 물론 의도는 직무하고 좀 연관돼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직무에 관해서 너무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격의 장단점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요소에 중요한 문장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담이 없이 여러분을 어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이 영상을 보시고서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쓰세요. 그리고요, 단점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관점에서 단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이라는 자리는 면접관분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장점은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믿을 수 있는데 단점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는 대로 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앉아서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연습을 할 때 내 기준으로 단점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이미지, 상대방이 여지껏 느꼈던 나의 태도와 느낌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잡아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격의 장단점 문항은 물론 중요하지만 뭐 평가 요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자. 두 번째, 이 성격의 장단점을 그래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고, 이 단점에서 그냥 단점은 거예요가 아니라 제가 느린데 이 느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개선 과정이 향후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단점의 보완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익히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장점과 단점 역시 자기 객관화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냉정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점과 단점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장점은 내가 보는 나의 강점, 단점은 상대방이 보는 나의 관점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인사 담당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인사 담당자 분들의 관점과 저의 경험 요소를 결합시켜서 조금 더 깊숙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알람 설정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정리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면접에 작은 1%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하는 그날까지 관점 전환 메이커는 함께 하겠습니다.